안녕하세요. 여순영입니다. 오늘은 구글을 넘어서라는 타이틀로 삼성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성의 미전실에서 제가 받은 자료는 아니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거니까 편안하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 지식을 나누고 하는 세상인데, 실제로 이걸 보면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구글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구글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죠. 근데 삼성이 이번에 그 갤럭시 S10을 발표를 하면서 암호화폐 지갑을 여기 탑재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블록체인이 처음 나올 때 어떤 내용인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차세대 인터넷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도 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우리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큽니다. 블록체인이. 우리는 비트코인을 투기적인 수단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뭐 2,800만원 찍었을 때 굉장히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 지금은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 있죠. 근데 그 이면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우리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제가 볼 때 이번에 갤럭시 S10과 그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 이게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이 블록체인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얘네들이 그 만든 플랫폼 자체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블록체인의 철학 자체는 이러한 소수의 어떤 큰 보이지 않는 손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그 카르텔을 깰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쪽 진영에서는 블록체인을 경계를 하고 있죠. 근데 삼성이, 그 하드웨어의 강자인 삼성이 암호화폐를 갤럭시 S10에 탑재를 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블록체인을 처음, 이제 블록체인 개념의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냥 어떤 이런 개념을 만들었던 게 아니죠, 자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가 발전을 할 때 보면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거기는 그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고민이 녹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펑크라는 어떤 문화, 기계와 문화의 어떤 조합된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70년대 펑크, 자유로운 영혼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와 사이버네틱스는 90년대 유행했던 그런 개념인데, 어떤 기계나 시스템, 정보가 개별적으로 흘러서 이렇게 간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펑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개념이 시스템으로 구현된 게 블록체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중앙화가 있고 탈중앙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이 지금 중앙화된 세상입니다. 여기 가운데 접점을 통해서 여러한 접점들이 연결이 되는, 그래서 화폐 시스템, 우리의 경제 시스템도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고 은행들이 각각 쓰고 그게 다시 개인들한테 가는 그런 내용이고, 인터넷을 쓰는 부분도 인터넷이 구글에 크롬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개인들이 접속을 하고 모든 정보는 구글 서버에 저장이 되죠. 이런 세상을 이제 중앙화된 세상이라고 하고, 탈중앙화됐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 접점들이 다르게 있고 이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연결되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분산된 네트워크, 이 개별 접점 하나하나가 서로가 연결돼서 구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개념이 좀 어려운데 제가 표현도 좀 서투르고, 그래서 이 은행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렇죠. 이 은행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다른 은행, 중앙은행이 있고 이렇게 다른 은행들이 있다. 일반 은행들이. 그럼 서로 여기서 화폐를 발행하고 서로 지급을 하고 여기서 개인들이 나눠 쓰는 그런 구조고, 이 비트코인을 설계한 사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은행이 없는 거죠. 중앙의 어떤 권력자가. 그래서 모든 개별적인 개인이든 시스템이든 이렇게 정보를 서로 나누고, 대신에 이 검증을 하고 이게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자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이 개념 자체가 블록체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의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삼성의 뭐 미전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상상을 한 내용입니다. 삼성은 지금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을 지금 탑재를 했고, 그리고 삼성 코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신문기사를 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삼성의 휴대폰이 지금 갤럭시 S10이 올해 판매 목표가 한 4천만 대 정도라고 해요. 보통 삼성 같은 경우에 봄에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오고 가을에 노트 시리즈가 나오는데 두 개 합하면 한 1억 대 이상 팔리죠.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갔다는 거죠. 코인도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요 옆에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삼성 갤럭시 S10 프레젠테이션 할 때 화면을 찍었던 내용인데, 이 녹스라고 그 암호 관련된 저장, 보안 관련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옆에 보면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엔진 코인을 말하는 거. 여기 흐릿하게 나오는데 코즈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코즈미라는 그 우리나라 그 화폐입니다. 화폐. 이게 있으면서 이 내용이 시장에서 114%, 56% 폭등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삼성 블록체인에 탑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엔진이 있고 쿠스모가 있습니다. 엔진 코인 차트를 보시면 뭐 다른 차트와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졌다가 삼성 갤럭시 S10을 발표하면서 이게 폭등을 했던 100%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코스모 코인 이것도 한 5, 6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러한 차트들이 있죠. 그리고 코스모 체인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투자자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투자자 보시면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있죠. 그리고 파트너의 그라운드X. 그라운드X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이콘이 있고 인플루언스 아이콘. 그 다음에 해시드라는 우리나라 그 블록체인 연합이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코스모 체인, 코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카카오가 투자가 됐고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밀고 있는 그러한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콘도 이제 블록체인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가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든다고 하죠. DX. 이게 아까 중앙화와 탈중앙화 말씀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이더리움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중앙화된 개념이죠. 업비트 보면 그 거래소에 계좌를 두고 원화를 입금을 하고, 그리고 그 환율에 따라 달러를 바꾸고 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뭐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내가 산 비트코인은 그 거래소에 들어가서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 빼내는 방법, 실물을 빼내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존재를 하긴 하는데, 실제 거래는 거래소에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 비트코인의 철학과는 다르죠. 그래서 아이콘에서는 이게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만들겠다.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화된 거래소를 보시면 중간에 이러한 비트렉스, 비트피넥스, 기타 뭐 업비트도 있고, 이 거래소에 개인들이 이렇게 접속을 해서 코인을 거래하는 이러한 형태인데, 이게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드는 이런 개인과 개인이 연결해서 결국에는 물물 교환 아니면 실물끼리 교환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게 되려면 아까 핸드폰 들고 갤럭시 S10을 들고 개인과 개인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바로 실물을 주고받고 현금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S10이 나왔다는 것은 누구나 꿈꾸고자 했던 블록체인의 철학을 실제로 담을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예전에 2,800만원 정도까지 올랐죠. 우리나라에 제가 기억하기로 2,500만원인가 올랐다가 지금은 한 400만원 이하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미 정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업계에서. 그래서 금의 가격을 이제 과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금 또한 초기의 비트코인, 지금의 비트코인과 비슷한 그래프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정도에 금 ETF, 골드 ETF가 생기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슈팅을 크게 나왔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비트코인도 지금 비슷한 ETF 승인만 난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왜냐하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과 같은 그러한 슈팅이 나올지 참 기대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4월 5일자 이 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과연 미국의 정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할 것이냐,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채굴기인데, 이 코인을, 한정된 코인을 채굴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큰 비트나 이더리움 채굴하는데 그 코인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양한 스펙들이 사용되죠. 요즘은 이렇게 이제 작게 슬림하게 전기도 적게 먹고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이렇게 가상화폐 채굴에 뛰어드는 일본 기업들은 새롭게 들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채굴기도 뭐 수백만원 하고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더리움 가격이 그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때 보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GPU가 많이 쓰였습니다. 이게 있어야 연산이, 복잡한 연산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도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비쌌고, 그래서 이 채굴기 자체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인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채굴기 가격도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4월 5일날 그 승인이 나버리고 코인이 슈팅이 나버리면 채굴기 가격 또한 슈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많이 팔릴 거고, 그래서 다양한 지금 형태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팔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뜨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개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가상화폐라 해가지고 화폐라는 단어를 네이밍을 쓰는 순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실제로 기존의 달러나 원화를 대체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중앙은행에 힘이 빠지고 달러 기반의 세계 경제 자체가 크게 바뀔 수가 있다, 그런 개념에서 지금은 디지털 에셋이라는 디지털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디지털 에셋이라고 그러고, 유럽연합에서는 크립토 에셋, 그 다음에 홍콩은 버추얼 에셋, 일본은 크립토 에셋, 결국에는 에셋, 자산 개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산 개념으로.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게 이제 금이 전 세계에 한정된 매장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 채굴된 게 나라별로 중앙은행이나 개인이 금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금을 기반으로 예전에 화폐를 발행했었던 금의 채굴량을, 아니면 은행에 들어있던 금의 소유량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달러 기반으로 바뀌었었죠. 그게 이제 금을 하나의 자산이라고 봤던 개념이 암호화폐에서도 디지털 금, 결국에는
디지털 에셋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의들을 각 미국 증권거래소나 유럽이나 일본, 홍콩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게 비트코인을 에셋으로 정의를 하고 그 관련된 금융상품을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회계적으로 보더라도 자산이란 정의를 내려야 돼요. 회계는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것을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자산인지 아닌지 정의를 못 내리고 있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중에 정의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앞서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정의를 내리고 실제로 자산성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된 에셋을 ETF를 승인을 한다 그러면 실제 이 가격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개념을 미리 선진국에서는 정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전 세계를 이제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선진 문물이 발달된 도시들은 밤에 불이 반짝반짝 거리죠. 근데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보시면 굉장히 어둡죠. 왜냐면 전기도 없고 통신 인프라도 없고 기초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문명국에 살지만 여기 아프리카나 이쪽에서는 거의 원시 사회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쓰고 통신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마 아프리카 쪽에서는 화폐 경제 시스템도 없을 거고 통신망도 없고 국가 자체도 희미한 개념, 그리고 그 시장 경제 자체도 없을 거고, 있다 하더라도 원시적인 개념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수백 년이 걸렸고, 그런데 뒷자로 오는 아프리카나 이런 후진국의 이런 경제 시스템, 화폐 시스템, 통신, 전기, 인프라 이 깔려면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가까운 북한을 보더라도 지금 평양 빼고는 전부 암흑천지죠. 이게 바다인지 육지인지 모를 정도로.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밤에도 이렇게 굉장히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요 선상에 보면 경제가 발달된 도시들은 밤에도 반짝거리고 있죠. 여기는 북경이고. 그래서 이런 쪽에 후진적인 나라, 북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지금 선진 문물을 단기간에 인프라를 깔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일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제가 볼 때는 구글이 크게 움직이고, 삼성 또한 이렇게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문명의 불이라고 했는데, 이게 블록체인이 미래 문명의 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선지자라고 그러죠. 고대 그리스의 선지자가 구글이 될지 삼성이 될지 그걸 모르겠네요. 저는 삼성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입장에서는. 구글 프로젝트에 룬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열기구를 띄워서, 그리고 여기서 그 와이파이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후진국에 핸드폰만 있으면 통신을 하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 룬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구글 또한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지구상에 이렇게 룬이라는 열기구가 떠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을. 그런 프로젝트고, 그리고 드론 인터넷, 드론을 띄우고 여기 날개나 이런 쪽에는 전부 태양 저지를 다 하고, 이게 이제 날아다니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룬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규제 맵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초록색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선진적인 허용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이고, 유럽하고 미국, 카나다, 호주 이런 쪽이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규제를 아예 못하게 하는 러시아,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도 있고, 실제로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많이 했는데 비트코인 거래를 못하게 하고, 거래소가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활성화됐었는데 거래를 못하게 하고, 채굴 또한 지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지안, 비트맥스의 우지안이 그 채굴 사업을 다른 나라로 옮겨서 한다, 그렇게 했던 신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채굴을 해서 그걸 그 코인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바로 달러를 바꿔서 해외로 자산을 도피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를 보더라도 여기 미국의 2017년에 CME, 그 다음에 CBOE, 시카고 선물 거래소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기관이 이제 들어와서 ETF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주로 결제 방식이 현금 거래가 두 개였죠. 그리고 이번에 만든 19년도에 만든 벡터에는 실물 인수도를 합니다. 실물 인수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크게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현금으로 결제하다가 실물로 인수도 한다. 그런데 삼성 S10이 암호화폐 지갑을 넣고 거기에 코인을 집어넣어서 실물로 거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실물로. 이게 좀 재밌는 현상입니다. 현금 거래를 하다가 실물 인수도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소가 생겼다. 굉장히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SBI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그룹인데 우리나라에는 SBI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SBI 핀테크 솔루션즈라고 있는데 종목이, 여기 SBI 그룹이 일본의 굉장히 큰 금융그룹인데 이 리플 연합에 들어가 있죠, 대주주로. 그리고 리플은 우리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도 알고 리플도 알지만, 리플은 전 세계 수백 개의 은행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입니다. 연합을 해서 리플을 키우고 있죠. 근데 가장 좀 적극적인 게 SBI 그룹입니다. SBI 그룹. 비트코인 거래소도 만들고 채굴도 하고 다양하게 일본에서는.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보시면 이게 SBI 홀딩스, 이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으로. 그래서 종목 중에는 우리나라에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SBI 그룹 종목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SBI 핀테크 솔루션자로 되어 있죠. 이게 월봉인데 2달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11월달 11월 정도에 200% 상승했습니다.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올랐었죠. 지금은 조정을 거치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4월 5일날 만일에 SEC에서 비트코인 ETF를 오케이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크게 날아갈 수 있죠. 그리고 SBI 그룹과 일본의 그 영향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보면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아요. GDP 대비 한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비현금 결제 비율, 주로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냐면 일본이 이자율이 낮죠.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인 것도 많고, 그래서 은행을 안 찾고 현금 찾아서 현금으로 주로 거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도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부가세가 좀 많이 붙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본의 어떤 뭐 캐시리스 사회로 가는 그 일본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죠. 캐시리스. 도쿄올림픽에서 제가 볼 때 일본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쪽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제조도 굉장히 그 선진적으로 허가를 하는 그런 나라인데, 2020년도에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올 거고, 그리고 2020년 제 영상을 보시면 수소 관련해서 영상도 보시면 일본이 이제 수소 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죠.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수소를 굉장히 크게 밀고 있는데 수소차 관련된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들이 큰 이슈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쿄올림픽에 환경과 IT를 일본에서 크게 홍보를 하고 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차와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 2020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월급도 전자화폐로 주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종목 중에는 SBI 핀테크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어두운 문명의 나라의 선진 시스템 자본주의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구글과 삼성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글이 인터넷 룬이라는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고 위성 인터넷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 휴대폰을 만일에 쓴다. 지금 비싸지만 그래서 구글에서도 보급형 인터넷 위성 인터넷이 되는 저가의 인터넷을 무료로 나눠주고 이렇게 쓰게 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죠. 이런 거 보면 만일에 아프리카의 어떤 그 부자가 금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파서 이렇게 다른데 팔고 무역을 하는데 지금은 뭐 달러를 현금으로 받겠죠. 근데 삼성 휴대폰이 아프리카에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가 있는 폰을 여기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바로 비트코인을 받고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자식들 선진국으로 유학 보내고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삼성 휴대폰이 아니라 저가의 휴대폰에 삼성의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이 만일에 계속 생긴다. 그럼 그걸 가지고 구글이 쏘아올린 룬이라는 위성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후진국에서는 새롭게 은행 시스템 만들고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고 이러한 어떤 수십 년 걸렸던 문명이 뭐 1, 2년 안으로 단축되겠죠. 전기를 깔고 인터넷을 하고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는 경제 시스템 뿐만 아니라 자기 계좌도 없겠죠. 주민번호도 없고 그래서 휴대폰 번호 자동으로 생성되는 휴대폰 번호 자체가 자기의 주민번호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계좌번호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코인으로 서로 거래를 하고 실물을 주고받는 실제 현금이 필요 없을 수가 있죠. 우리가 실제 현금을 주고받고 할 필요 종이화폐를 거래의 어떤 투명성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러한 나라들이 굉장히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성의 어떤 전략 자체가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삼성의 탈중앙화 된 블록체인 전략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나중에는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이 지배하는 중앙화된 세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차세대 인터넷 블록체인을 손쉽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삼성 혼자만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인지 아니면 기존의 구글이나 이런 쪽과의 어떤 연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삼성 휴대폰이 지금 올해 갤럭시 S10이 뭐 4천만 대 팔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팔린다 그러면 그리고 블록체인이라 이러한 규제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과연 구글의 아성을 뛰어넘을지 앞으로 좀 재미있게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항상 남이 해놓은 거 따라가는 전략이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구글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